펀드는 한 개만 골라서 장기로만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연금저축보다 부동산 투자했을 때 성과가 장기적으로 훨씬 좋다. 부동산이 당연히 더 수익률이 좋은 거 아니야? 장기로 투자했을 때 나중에 같이 보자. 노후도 플렉스 하시고 싶으시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연금만으로 노후를 플렉스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따라오세요. 오늘 따박 언니를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연금 또 투자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 우선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금리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노후에 연금으로 플렉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금에서도 더 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퇴직연금 DC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이 DC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따박이가 그냥 예금처럼 방치가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수익률이 낮으니까 좀 내가 잘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연금에서 있어서 투자를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펀드 상품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펀드 상품을 연금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를 한번 같이 전략을 세워보자. 왜 펀드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사실 연금이라는 건 장기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한다거나 내가 시장 상황을 그때그때 보면서 상품을 갈아 껴준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 펀드 안에는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매니저가 직접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그 종목들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펀드 하나를 골라서 여러 가지 자산들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나의 뼈를 때리는 댓글 반응이 있었는데 연금 펀드를 들었다. 근데 수익률이 너무너무 저조해서 이거를 펀드에 들기 전에 그냥 차라리 부동산에 넣었으면 훨씬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우선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오해랄까? 그런 부분을 나는 조금 짚어보고 싶어. 사실 나도 입사한 지 이제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 동안이다. 고마워. 내가 과연 왜 10년 전에 부동산을 사지 않고 그냥 따박따박 연금만 넣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꽤 최근까지도 한 적이 있었거든. 다른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내가 관리했던 그런 자산들도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가 답이 아니라는 결론을 개인적으로는 내렸어. 우선 나는 10년 전에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없었더라고.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 지난 10년간 통계청 데이터에서 우리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니까 2009년 12월 말 대비 2019년 12월 말이 연간 1.26% 수준밖에 되지는 않아. 아 그래? 나는 계속 부동산은 올랐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연금은 어쨌든 우리가 장기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 10년간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연금 펀드에서 실적 배당형 그러니 소위 펀드를 투자한 사람들은 연간 3.1% 수익률을 냈어. 아 그래? 부동산이 10년 동안 연간 1.26%라고 한 거랑 비교를 하면 확실히 좀 많아 보이기는 하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핫한 투자처이기도 하니까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연금 투자와 직접 비교를 하기에는 나는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줍줍이는 이 연금에 있어서 내가 몇 프로 수익률을 내야 좀 만족스러울 것 같아? 3% 정도면은 좋은 수익률처럼 느껴지거든? 과거에 내가 연금을 투자하겠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을 했던 경험을 살려보면 보통 3에서 5% 정도를 연금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근데 한 가지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 우리나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내 연금 자산을 어떤 포트폴리오로 굴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데이터인데 안정형이나 안전 추구형으로 포트폴리오를 굴리겠다라는 대답이 80% 이상이거든. 안정형이나 안정 추구형이라고 하면
어떤 상품들이 있을 것 같아? 글쎄 채권 같은 상품이 안정 추구형일 것 같은데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안정추구형 펀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밖에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뭐 예금이나 MMF도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연금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조금 의외기는 하다. 그래서 나는 이 인식도 조금은 바뀌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분산 투자를 할 때 고위험 고수익 상품의 비중을 확 올리면 좋은 건가? 무조건 분산 투자라고 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분산 투자는 아니야. 과거 10년 동안 지수가 올라간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 매년 데이터는 수익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 하나의 채권만 또는 하나의 주식형 펀드만 골라서 했을 때는 이런 수익률 변동성을 내가 온전히 맞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본다면 10년씩이나 살펴보지 않아도 매년 3년 단위로 잘라서 이 수익률을 살펴보더라도 연평균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 데이터는 기록을 했거든. 가장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 가지 펀드만 골라놓지는 않아야 된다는 점인 것 같아. 주식형 펀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식이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채권을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추가로 분산을 시키거나 돈을 또 뺄 수도 있는 건가? 그치. 장기 투자를 하면서 펀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 현금화도 시킬 수가 있고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도 교체를 할 수가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한 가지 포인트로 더 해볼 건데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해. 리밸런싱 뜻 뭘지 감이 올까? 리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고 밸런스가 뭐 균형이라는 뜻이니까 균형을 다시 맞춘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정확한데? 내가 영어를 좀 잘해. 내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투자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이 있을 거야. 위험 자산은 30%, 안전 자산은 70%. 이 투자의 비중을 내가 설정한 어떤 시점마다 체크를 하면서 다시 균형을 맞춰주는 게 리밸런싱이라는 작업이야. 예를 들어 요즘처럼 시장이 아주 좋을 때 국내 주식도 오르고 뭐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엄청 올랐지. 이럴 때는 내가 처음에 투자를 주식은 30%, 채권은 70%만 투자를 해놨는데 내 자산을 지금 열어보니 주식의 수익률이 확 올라가서 주식이 한 40%, 50%까지 올라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럴 때는 내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수익률이 좋으니까 만족스럽겠지만 그만큼 주식의 이 변동성에 노출이 된 점도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주식에서 수익이 난 일정 부분을 다시 떼서 전체 자산의 주식은 30%만 투자가 되어 있게끔 나머지 뗀 것은 안전자산 쪽, 채권 쪽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도 얼마 전에 코스피가 2,400을 넘었고 미국 주식은 엄청 핫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하고 있거든. 지금 같은 이런 불장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내가 위험 자산이라고 해도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 비중을 확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 물론 이런 시장에서 자주 들여다보면서 주식형 펀드도 늘려가고 공격적인 펀드들도 담고 하는 게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현재는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런 환경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잖아. 특히 이 연금에서만큼은 나는 앞서 얘기를 했던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모든 자산을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지금 줍줍이가 해외 주식 굉장히 좋아서 이런 쪽으로 내 투자 자산을 늘리고 싶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2018년도에 혹시 글로벌 지수 어떤지 알까? 기억이 잘 안 나네. 2018년도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1년간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기도 했어. 마이너스 수익률이 엄청 컸네. 지금처럼 뭐 줍줍이가 해외 주식이 좋을 것 같으니 내 연금 자산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확 높이겠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2018년도 같은 상황이 또 온다고 하면 갑자기 손실이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는 조금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네. 리밸런싱을 잘 하려면 내가 계속 이 펀드 계좌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 그걸 매일 들여다보고 체크를 하고 좋은 상품을 골라다가 투자를 하고 이건 사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거든. 일반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뒀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도 뭐 연말정산하는 시즌이라든지 내 생일이라든지 이렇게 주기를 정해놓고 길게는 1년 그리고 짧게는 요즘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3개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고 내가 처음에 세웠던 전략대로 내 포트폴리오가 잘 남아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리밸런싱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럼 펀드를 리밸런싱 할 때 따로 수수료 같은 건 안 드는 거야? 보통 연금펀드는 없기는 하지만 꼭 투자 설명서를 체크해 볼 것. 오늘은 따박 언니를 만나서 연금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모두 다음에 만나요.